안녕하세요. 오늘 제17강 포퍼의 반증주의와 햄펠의 논리경험주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칼 포퍼는 1902년생입니다. 아까 비엔나 서클의 멤버로서 참여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20대 중후반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형이상학과 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검증 가능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반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에 포퍼의 그 중요한 기여인데, 물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진 여기 보시듯이 아주 예리하고 명석해 보이죠? 사회 철학자로서도 굉장히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마르크시즘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열린 사회와 적들이라는 사회 철학자로서 이름을 날린 책입니다. 많은 비엔나 서클의 관련자들이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를 거쳐서 미국에 궁극적으로 많이 정착을 했는데, 칼 포퍼는 영국에 남아 있으면서 소위 영국의 경험주의, 개인주의 전통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논리실증주의와 관련한 포퍼의 반증주의에 대한 논의입니다. 논리실증주의는 과학과 형이상학을 구분하고 의미 있는 진술과 무의미한 진술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검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과학과 사회비 과학을 구분했습니다. 형이상학적 논이라든지 미학적 논이라든지 하는 것은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적 진술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많이 문제가 있는 걸 봤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낸 개념이 반증 가능성, fals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분은 이걸 허위 입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 반증 가능성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 개인적 배경을 보면 자신의 얘기에 따르면 자기가 막시스트였습니다. 20세 전후에.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아들러, 당시에 유명했었던 정신분석가 아들러의 사무실에서도 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르크시즘이 뭔지, 정신분석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알게 됐는데 여기 결별을 하죠, 지적으로. 왜? 이 사람들 얘기를 보면 어느 경우에도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나중에 용어를 빌면 not falsifiable한 거예요. 반증을 할 수가 없어요. 예컨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했다.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대립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전복되는데 러시아 농업사회인데 어떻게 사회주의가 발생했느냐? 그러면 마르크시즘이라는 건 말이야, 이러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하면서 그걸 설명을 해요. 반증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얘기했던 것에 이상한, 말하자면 보조 가설적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끄집어지면서 뭐 미봉 가설이라는 표현도 쓰죠. 땜질식 논리를 제공을 하면서 마르크시즘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들러의 사무실에서도 논의를 했었는데, 요새 뭐 아들러 번역이 많이 나와 있는데 모든 것을 열등의식으로 많이 설명한다고 그러죠. 예컨대 어떤 젊은 남자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다. 그러면 이 친구는 가만히 들어가지 않고 서 있으면 자식 겁이 많아서 그래 라고 비난을 받을까봐 뛰어들어가서 구했다는 겁니다. 열등의식 때문에. 물에 빠진 애를 구하지 않고 물가에 서 있기만 한다면 들어가서 못할 거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아이를 구하러 들어가도 열등의식 때문이고 안 들어가도 열등의식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환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왔는데 열등의식 환자야 그랬다는 거죠.
포포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1000명을 열등의식 환자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또 한 명의 사례가 붙어서 1001번째 사례인데, 열등의식 이론과 또 하나의 사례가, 열등의식의 이론에 대해서 또 하나의 사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반증되지 않고 늘 자기가 한 얘기를 강화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논리실증주의는 소위 과학적 문장이냐 비과학적 문장이냐 따지면서 과학과 사이비과학을 구분해서 그거를 이제 과학과 비과학의 구분의 문제, 그래서 demarcation proble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검증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과학적 명제를 완벽하게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이론적 실체를 인정해야만 과학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다면 과학과 사이비과학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검증 가능성은 설립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분명한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학과 사이비과학을 구분할 것인가?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내용을 주장을 합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론이라는 것은 과학적 문제든 사회적 문제든 문제를 풀기 위해 제시된 가설인 것이고, 이 가설이 반박되지 않는다면 이 가설은 보다 더 의미 있는 것으로서 다양한 조건 하에서 시험을 해도 반박되지 않는다면 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서 법칙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합리주의자로서의 칼 포퍼의 생각입니다. 칼 포퍼는 경험주의자의 철학, 관찰 자료로부터 이론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비판을 하면서 결국은 그렇다면 이론은 검증 가능성으로서는 이론을 과학인지 사이비과학인지 가릴 수는 없고 반증 가능성으로 가려야 된다. 반박 가능성을 기준으로 어떠한 이론이 굉장히 엄격한 경험적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그 이론은 아직 반박되지 않았다. 아직 그런 의미에서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학적 방법의 핵심은 결국은 이론적 상상력, 가설을 만드는 상상력, 그리고 그것을 엄밀하게 검토하는 경험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어떤 이론의 타당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따라서 과학적 방법은 간단하고 강력한 형식으로 이론적 명제를 제시를 하고 그 이론이 갖고 있는 여러 명제가 경험적 가설에 의해서 테스트됐는데 반박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아직 그 진실성이 논박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true라고 표현하지 않고 verisimilitude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걸 진실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진실이라고 여길 만큼의 성질을 아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실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직 진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직 반박당한 것은 아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좋은 진실에 가까이 간다 하는 게 이 포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이론이
거기에 대한 또 반론이 있죠. 이론에 대해서. 가장 큰 반론은 그렇다고 한 번 반증이 되었다고 해서 이론을 당장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유명한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 라고 하는 명제는 호주에서 어떤 까만 고니가 나타남으로써 이 얘기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학 이론, 수학적인 증명체제는 증명하는 과정에서 뭐가 하나 틀렸다고 해서 전부를 버리거나 이론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런던에서 활동했었던 임레 라카투시 같은 경우에는 이 헝가리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나치를 피해서 영국으로 건너와서 영국에서 50년대, 60년대 활동을 하면서 이 포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퍼의 생각은 사실은 순진한 반증주의다. naive falsification이다. 그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감한 추측, 과감한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되는 거, 그거는 좋아. 그럼 받아들여. 경험주의는 잘못되어 있어. 그런데 한두 번의 반증 사례에 의해서 그 이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라카토시가 자기의 이론은 포퍼의 순진한 반증주의, naive falsificationism에 대해서 sophisticated methodological falsific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다 더 세련된 방법론적 반증주의.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관련된 개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명제들의 집합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명제가 반증되었다고 해서 그 명제 전체가 이론이 폐기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의 중심부와 주변부가 있다면 주변부가 틀릴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가설을 내세워서 다른 방법으로 또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의 핵심은 쉽게 반증되지 않고 이론은 유지되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 이론이 결정적인 실험에 의해서 테스트의 시험에 의해서 반박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포퍼가 순진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반증되지는 않는다. 포퍼의 반증주의가 마치 이 과학주의를 깨는 키인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나름 합리주의자로서 이론에 대한 생각이 의미가 있는 반면 그 생각이 이 반증과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라카토시가 잘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여주었던 이 그림 속에서 포퍼의 반증주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포퍼는 경험주의적 근거, 현상의 밑바닥에 어떤 것이 있는가에 관하여서는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주의가 생각하는 관찰로부터 이론이 나온다.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과학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감한 추측에 따른 시험 가능한 가설, 이것의 경험적 검토를 통해서 과학 이론이 성장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연구 대상과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실선이 아니라 점선을 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뜻이죠. 중요한 거는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측, 가설을 제시하고 이 가설이 반박되느냐 반박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만을 논의하는 것이 반증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햄펠의 논리 경험주의입니다.
1905년생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포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생을 했고, 베를린에도 소위 비엔나 서클과 비슷한 그 베를린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고 나중에 비엔나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논리실증주의의 문제점, 포퍼가 지적했었던 문제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관찰에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설이 경험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이론화되고 그 이론화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어때야 하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햄펠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햄펠의 논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소위 말하는 자연과학의 철학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해석주의라든지 비판적 실제주의에서 비판할 때 뭘 갖고 비판하는 게 좋으냐 하면 햄펠의 논의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햄펠의 논의를 좀 이제까지 논의된 바지만 정리해서 조금 상세하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